1989년 4월 19일 28세의 트리샤 멜로리는 센트럴 파크에서 조깅을 하던 중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폭행과 강간을 당한 후 혼수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녀의 상처와 상태는 심각했으며 사건 직후 범인은 특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큰 사회적 관심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사건 발생 후 몇 주 뒤 경찰은 5명의 청소년을 용의자로 체포했습니다. 그들은 케빈, 레이몬드, 안트론, 유세프, 코리입니다. 이들은 모두 뉴욕의 가난한 지역에서 자란 흑인과 히스패닉 청소년들이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사건과 연관이 있으며 이들 중 일부가 자백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의 실제 자백 내용을 보면 케빈은 사건이 일어난 밤 공원에서 한 여성을 공격했으며 그 여성이 위태로운 상황이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레이몬드는 피해자를 공격했고 나중에 다른 범행에도 관여했다고 자백했습니다. 안트로는 범행에 직접 참여했다는 진술을 했으며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유세프는 경찰의 강요로 범행에 대해 진술했으며 나중에 자백이 사실이 아니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코리는 범행의 세부 사항을 포함한 진술을 했지만 다른 이들의 자백 내용과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검사는 피고들은 사건의 중심에 있었고 범죄에 연루된 자들입니다. 피해자는 심각한 피해를 입었으며 이들에 대한 유죄 판결이 필요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판사 또한 증거와 자백이 법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사건의 심각성을 감안할 때 적절한 판결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결국 그들의 자백은 주요 증거로 사용되었으며 이로 인해 이들 청소년들은 강간 및 폭행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아 각각 5년에서 15년의 형을 선고받았으며 교도소에서 복역하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2002년 어느 날 자신이 트레이시 사건의 유일한 범인이라고 자백하는 자가 나타났습니다. 그의 이름은 마티아스 레에스. 그가 자백하면서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됩니다. 그는 1991년에 이미 강도 및 성폭행과 관련된 다른 범죄로 복역 중이었으며 그의 자백은 교도소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의 자백은 경찰과 검찰에 의해 확인되었으며 그의 DNA가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증거와 일치했습니다. 이로 인해 법원은 그의 자백을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재심을 앞두고 변호사는 그들의 자백이 어떻게 얻어진 것인지 정확히 알아야 했습니다. 케빈, 당신이 그날 밤 센트럴 파크에 있었던 건 맞죠? 그날의 진실이 필요해요. 저는 그날 저녁 센트럴 파크에 있었지만 그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어요. 경찰이 계속 저를 압박하고 제가 범인이라고 믿게 하려 했어요. 유세프, 당신의 친구들이 범행에 연루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경찰이 계속해서 제게 자백을 강요했고 저는 무서웠어요. 그들이 저를 압박하는 방식이 너무 끔찍했어요. 레이몬드, 경찰의 압박과 강압이 있었나요? 저는 경찰의 압박을 견디기 힘들었어요. 자백은 사실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저에게 범죄를 인정하라고 강요했어요. 결국 당시의 자백이 인종적 편견과 경찰의 강압에 의해 왜곡되었을 가능성이 있었던 것으로 제기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법적 절차와 인권의 중요성이 널리 알려졌습니다. 피해자였던 청년들은 그동안 우리는 무죄를 주장해왔어요. 이제 새로운 증거가 나타났으니 당시 자백이 얼마나 강압적이었는지 알 수 있죠. 이제 우리의 무죄를 증명할 수 있는 시간이 왔고 사람들에게 진실을 알릴 거예요. 인종적 편견과 법적 부조리에 대해 많은 이들이 알았으면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재심 결과 법원은 이들의 자백이 강압적으로 얻어진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결국 범인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피해자인 트리샤는 왜 이들이 범인이 아니라고 처음부터 확인해 주지 못한 걸까요? 그녀는 뇌와 두개골에 손상을 입어 사고 당시의 기억을 거의 상실했습니다. 그로 인해 사건의 세부 사항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2014년 뉴욕시는 억울하게 13년 동안 감옥살이를 한 이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했고 총 $4,100만 지급하기로 합의했으며 이후 뉴욕주에서도
추가로 360만 달러를 지급했습니다. 이들은 사건 후 인권 운동가로 활동하거나 자신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는 일을 계속해오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미국 사회는 많은 교훈을 얻었으며 인권과 정의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더욱 확립하게 되었습니다. 10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1명의 무고한 사람이 처벌받으면 안 된다. 무죄 추정 원칙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사건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행복합니다.